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빈혈하면 어지러움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빈혈에는 어지럼증 외에도 다양한 증상과 원인이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혈의 여러 증상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자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고영은 과장과 함께 빈혈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빈혈에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랜 시간 조금씩 진행되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검사법으로 진단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고영은 과장과 함께 빈혈의 증상과 검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빈혈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빈혈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을 하는 적혈구 또는 그 혈색소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는 혈색소 수치를 검사를 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수치는 남성 기준 13.0, 여성 기준 12.0입니다. 빈혈 자체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어휘이고 이 빈혈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질병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주위에서 보면 빈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던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환자로 분류될까요? 204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모아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빈혈의 유병률은 22.8%입니다.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는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불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빈혈의 유병률이 높은 탓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통계 2020년 보고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에서 빈혈 인구는 전체 인구의 8.4%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고 전체 연령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40에서 49세 중년 여성에게서 특히 호발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도 여성이 높게 나오지만 그냥 우리 주변을 봐도 여성분들이 빈혈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예, 예. 네, 이렇게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춘기 이후에 여성은 폐경 전까지 월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실혈을 하게 되면은 이는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월경혈의 양이 많거나 혹은 월경 기간이 남들보다 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빈혈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발달을 위해서 신체가 평소보다 철분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임신에는 총량 1000mg, 이만큼의 추가적인 철분이 요구가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이제 월경이 멈추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의 철분 필요량이 줄어들고 중기부터는 4에서 5mg, 후기에는 1일 6mg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철분 섭취를 필요로 합니다. 네. 만일 이것이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임신 중에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빈혈의 이제 원인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남성도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빈혈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빈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빈혈의 정의는 이제 혈색소 또는 적혈구의 부족입니다. 즉 혈색소나 적혈구의 생성이 방해를 받거나 혹은 그것들에게 지속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사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곧 신체에서 빈혈이라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빈혈의 원인을 예시로 들자면은 먼저 영양 부족에 의한 빈혈이 있겠습니다. 적혈구의 생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 그리고 비타민 B 또는 엽산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있겠습니다. 급성 또는 만성적인 출혈, 오랜 기간 지속된 염증에 의해서도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빈혈의 경우에는 주로 간, 신장, 그리고 갑상선 질환과 영향이 큽니다. 간 질환에 따르는 내장관 출혈,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빈혈을 초래를 할 수가 있고 만성 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라고 하지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신질환과 함께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빈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빈혈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골수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빈혈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혈액 질환이나 골수 상태에 의해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이런 혈액 질환, 그리고 골수의 적혈구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물,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도 생성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빈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루푸스,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의 경우에도 스스로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형성을 해서 이것이 항체가 적혈구를 용혈을 시킴으로 인해서 용혈성 빈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혈성 빈혈은 약물 또는 수혈 부작용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에 인공 판막 이식을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 판막에 적혈구가 걸려서 깨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용혈성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심장내과에서 그리고 흉부외과적으로도 이식물의 세대 교체와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적인 원인으로서 지중해 빈혈, 유전성 철정모구 빈혈, 그리고 유전성 구형 적혈구 빈혈에 이러한 유전성으로도 용혈성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빈혈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저희도 이제 앉았다가 오래 앉을 때 일어나면 핑 돌거든요. 그게 빈혈이다 대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빈혈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대표적으로 피로, 쇠약감, 두통, 흉통, 어지러움 이러한 것들이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빈혈 원인에 따라서 좀 더 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학적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빈혈의 징후로는 이제 저희 결막 창백이 있습니다. 빈혈의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빈혈을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심한 빈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용혈성 빈혈이 있을 경우에 적혈구에 들어있던 혈색소가 적혈구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혈중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로빌리노겐으로 전환이 되어서 소변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적혈구 용혈로 인해서 혈중 빌리루빈이 증가하기 때문에 얼굴이 노래진다고 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 이것의 증상으로서는 입가에 구순염 나타날 수가 있고 숟가락 모양으로 손톱이 거꾸로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혓바닥 돌기가 평탄화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하지만은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얼음, 돌, 흙 이런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입으로 씹거나 아니면 섭취를 하려고 하는 이식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빈혈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위궤양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궤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복통 그리고 혈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혈의 증상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관찰보다는 검사에 의한 결과로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먼저 건강검진에서도 흔히 행하는 혈액을 사용한 전혈구 검사가 있습니다. 흔히 피검사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혈구 검사에서 혈색소가 낮게 측정이 되면은 이를 빈혈 상태로 파악을 하고 빈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 또는 어떤 소스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이제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피검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빈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빈혈을 판정을 하는 수치이고 체내에서 산소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 안에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MCV라고 나오는 수치는 적혈구의 평균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MCHC와 MCH는 적혈구 안에 혈색소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MCV와 MCHC 등의 수치들은 빈혈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빈혈의 원인에 따라서 적혈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MCV가 감소했는 경우에는 소구성 빈혈, MCV가 증가한 경우에는 대구성 빈혈로 분류를 하여서 빈혈의 원인을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RDW 같은 경우는 적혈구들의 크기가 얼마나 고른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RDW 값이 클수록 적혈구들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다는 의미가 되고 빈혈 환자의 적혈구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모양이 이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RDW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WBC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 수치를 의미를 하고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증가를 하죠. 그리고 PLT는 혈소판 수치이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지혈작용으로 하는 혈소판의 절대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빈혈로 진단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추가 검사로는 먼저 적혈구 형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초혈액 도말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말초혈액 도말 검사는 슬라이드에 채취한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같은 슬라이드로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염색하여서 현미경으로 저희 의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빈혈 환자의 적혈구는 원인에 따라서 정상인의 적혈구와 다른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생산이 부족한 철결핍성 빈혈 이런 경우에는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모양의 찌그러진 형태를 보이는 등의 이상을 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혈액에서 망상적혈구라고 하는 미성숙 적혈구의 분율 검사를 시행하여서 빈혈 상태에 대한 골수의 적혈구 반응 수준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나 실혈, 용혈에 의한 빈혈의 경우에는 신체에 모자란 적혈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성숙 적혈구를 골수에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망상적혈구 분열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가지고 혈액에서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분율이 정상이거나 그 이하라면 적혈구 생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원인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0.5에서 2.5%가 정상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혈구 검사에서 혈색소 감소에 동반하여서 백혈구가 일반보다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경우에는 그리고 혈소판 백혈구가 모두 함께 감소하는 전혈구에 이제 감소가 있는 판사이토피니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수 질환에 의한 문제를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신장이나 간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철결핍에 의한 빈혈은 혈중 페리틴과 철결합능 검사를 시행을 하여서 비타민 부족에 의한 빈혈은 혈중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 농도를 직접 측정을 하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사실 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해석하는 건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빈혈을 진단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이고 따라서 이제 검사 측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사를 받는 쪽에서도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검사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할 때 영향을 줄 법한 요인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검사실에서 혈색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먼저 자동 혈구 계산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기계를 통과시키면 적혈구가 모두 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혈색소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약품과 결합을 시켜서 결합시킨 상태의 혈색소에 특정 파장의 빛을 쬐는 다음 이 빛이 얼마나 흡수되느냐를 재어서 혈색소가 얼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액이 탁해지면은 빛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 흡광도에 영향을 주는 수치는 모두 혈색소 검사를 부정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 상태의 검사는 고지혈 상태의 검체는 혈중 지질이 검체를 탁하게 하여서 혈색소 수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게 하고요. 검사 전날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것만으로도 지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받으시는 측에서도 이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나치게 탈수된 상황, 즉 검사 전에 금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이제 굉장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의 경우에는 혈장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혈색소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주사기로 혈액 검사를 채취를 할 때 특히 입원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액이 들어가고 있는 쪽에 팔에서 혈액을 채취할 경우에 혈액이 묽어지기 때문에 묽어진 혈액으로 검사를 시행하면 혈색소가 실제 수치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혈색소를 재기 위해서 혈액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용혈된 검체를 검사를 할 경우에는 혈색소 수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이제 적혈구에서 파생이 되는 MCV, MCHC 등의 적혈구 관련 지표 측정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지만은 고빌리루빈 혈증 그리고 매우 높은 백혈구 수치 이것이 있는 경우에도 혈액의 탁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예 공복으로 상태에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언뜻 들은 얘기인데 그게 정확한가요? 먼저 빈혈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검사가 혈색소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인 전혈구 검사에 포함되는 혈색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시행을 하면은 금식을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말을 듣게 되는데요. 네. 특히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요구를 받죠. 이 경우는 채취한 혈액으로 전혈구 검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검사도 많이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검사 중에 금식이 요구되는 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질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지질 검사는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질 단백이 특히 식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밥을 먹으면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하면 물론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따라서 금식이 필수적이고요. 혈당 수치도 영향을 받는 검사로서 포함이 되고 안정 상태에서 정확한 수치를 검사를 해야만 당뇨와 관계되는 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치열한 검체가 필수적입니다. 빈혈의 진단과 관계를 한 다른 검사로서는 혈중철 그리고 비타민 B12 농도 이런 것은 식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복 시간뿐 아니라 혈액 검사 전에 최소한 24시간 내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평소와 크게 다른 식단, 뭐 과하게 기름지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을 섭취하시거나 또는 알코올 섭취를 특히 하지 않으시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측에서는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24시간뿐 아니라 2, 3일 정도 안에는 그러한 변화를 주지 말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근효소 검사 그리고 지질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중에 에탄올이 잔존하고 있으면은 이는 간 효소의 측정을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검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빈혈로 진단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빈혈의 치료는 빈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갑상선, 신장 또는 간 질환, 이런 기저 질환에 의한 빈혈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장기간의 염증에 의한 빈혈도 염증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요. 하지만은 영양 섭취 부족에 의한 빈혈, 즉 철분과 비타민 부족에 의한 빈혈은 해당 성분을 경구 섭취하거나 정맥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식사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에 혹은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농축한 제제 혹은 그런 주사 제제를 몸에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빈혈이 이제 만성화되는 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영양 불균형에 의한 빈혈의 경우에는 단기간 예후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적절한 치료가 없이 방치되어서 만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히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만성빈혈은 오래전부터 심질환 또는 심부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에는 빈혈이 만성화될 경우에는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빈혈하면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놔두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질병에 의해서 빈혈이 발생한 그런 2차적인 빈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빈혈보다는 이제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에 좀 더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네. 건강인 입장에서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영양 불균형에 의한 빈혈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식습관의 수정 등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에 의한 빈혈은 앞서 언급된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비타민 B12, 엽산 부족에 의한 빈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크게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섭취는 충분한데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으로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흡수 장애의 경우에는 먼저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균이 철분 흡수를 저해를 하여서 철결핍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궤양뿐 아니라 위의 만성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철분, 엽산, 그리고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를 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에 의해서 위벽에 있는 흡수를 관장하는 내인 인자를 분비하는 위벽세포의 소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위벽세포가 소실이 되면 악성 빈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를 하겠죠. 그리고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에 의해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호발할 수가 있고, 이 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빈혈을 진단하는 방법과 또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고영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는 멸균 능력이 있어서 입안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요, 치매 분비가 적어져서요, 구내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구내염이 생기면 자극을 줄 수 있는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입안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닥터 MBC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